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소비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영규배입니다. 저희 그 연합회가 그 직제가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한EU FTA하고 지금 뭐 각종 그 FTA가 그 진행이 되면서 좀 더 그 FTA에 대한 그 섬유업계에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FTA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이제 뭐 통상 쪽에서 이제 같이 저희가 했었는데 지원센터를 맡아갖고 제가 그 지원센터장을 같이 겸임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한중 FTA 섬유산업 영향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상 그 사전에 좀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한중 FTA는 그동안 저희가 그 맺어온 그 거대 경제권과의 그 FTA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입장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동안 그 섬유 쪽에는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FTA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FTA를 그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한중 FTA를 저희가 좀 그 살펴보니까 그동안의 입장하고는 좀 상이한 그 입장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 FTA하고는 좀 그 다른 방향에서 저희가 그 접근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그 강의 내용이 조금 그동안에 진행됐던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발표서는 한중 섬유 교역 및 FTA 현황, 그리고 한중 FTA의 쟁점사항, 그리고 피해 문제 및 그 보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중 섬유 교역 현황은 그동안에 이제 섬유 산업 이 수출은 거의 다 이제 원료를 그 수입을 해서 그 70~80% 이상을 그 수출하는 수출 위주의 그 산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중 그 한중 그 교역 관계는 그동안의 이 교역 관계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여기 보시듯이 우리나라 총 수출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입은 그 반대로 54%가 이상 그 넘습니다. 그래서 그 수지 면에서 보더라도 그 한중 교역은 지금 무역 수지에서 한 26억 불 이상의 그 무역 수지 적자를 지금 내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그 섬유 전체 수출입 그 무역 수지는 한 45억 불 정도, 작년도 기준에서 한 45억 불 정도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 한중 무역 수지로만 보더라도 지금 한 26억 불 그 적자가 나니까 얼마나 이 한중 교역에 있어서 그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짐작이 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품목별로 교역을 보면은 주로 저희는 그 직물 쪽에를 그 수출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의류 쪽에 그 수입을 하는 그런 무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중국 투자 그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인건비 상승을 해서 중국으로 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류 기업들이 대부분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의류 쪽에 수입이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 의류,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70% 가까이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요 그 교역 품목인데, 요거는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직물 위주로 저희가 그 수출하는 그 품목이 그 볼륨이 크고, 그 수입은 주로 이제 직물재나 편직재, 의류 중심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국의 FTA 섬유 분야를 비교해 보면은 관세 양어 방식에 있어서 한국이 이제 각 그 아세안 국가와 칠레, 그리고 인도, 그리고 중국은 그 파키스탄과 맺은 그 FTA 그 섬유 분야의 관세 양어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그 아세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0년에 그 전면 철폐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아세안 쪽에서는 선진 그 6개국은 2012년, 후발 4개국은 그 2020년까지 최전 기간 그 관세를 그 양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칠레에 있어서도 보면은 그 한국은 전품목 즉시 철폐하고요. 칠레는 5년고치, 그리고 3년 균등 해서 관세를 양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요. 한인도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은 수입의 52% 이상을 제외했고, 인도는 수입의 78%를 제외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 아세안에서 중진국가 선진 6개국에는 그 2010년 철폐, 후발 4개국은 15년, 그리고 칠레, 그리고 파키스탄과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 표에서 지금 보여주는 상황은 저희가 선진국하고 FTA를 맺을 때는 관세를 되도록이면 저희가 수출하는 쪽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쪽에 관세를 일찍 철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후진국 같은 경우는 관세 양을 최대한도로 방어를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서 그동안의 FTA 방식도 인도하고는 좀 틀리고 그래서 한국과 인도가 각각 소극적 섬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관세 양어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원산지 기준을 보면은 이제 한국은 주로 이제 국제 꼭 룰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주로 좀 일관된 방식을 한국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3번 변경 방식이라는 CTH나 부분적으로 이제 RVC라고 부가가치 기준을 보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주로 부가가치 비율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자세한 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인건비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부가가치 기준으로 해서 자기네 원산지를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FTA를 맺고 있습니다. 한중 FTA 쟁점 사항을 보면은 품목별 민감도 설정은 단계별 추진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섬유 자체는 HS 코드 기준으로 해서 한 1,300개 이상의 세분화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 분야가 굉장히 범위도 넓고 품목별 이해관계가 이 스트림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에서 전 품목 일괄 타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민감도를 설정해서 단계별로 추진한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협상 방식으로는 민감한 품목,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는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은 Early Harvest 프로그램이라고 조기 수확 프로그램에서 즉시 철폐를 주로 주장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부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FTA를 굉장히 속도 있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협상 속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업계에 대해 영향 미치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고요. 밑에 한중 섬유 품목에 대해 주요 가중평균 관세율을 비교하시면 전체적으로 볼 때 품목별로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은 한 11%, 중국은 9%가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원산지 기준을 보면은 산업부를 위한 원산지 기준의 방어법 활용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EU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원산지 기준을 가지고 해서 협상할 때 굉장히 레버리지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섬유 원료에서부터 제품 이런 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생산 1위국입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 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세 양어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통해서 저희가 협상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잘못할 경우에는 지금 기존 맺은 FTA와 또 한중 FTA 하나만 보더라도 소위 얘기하는 스파게티 볼의 효과를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 실질 변형 기준인데요. 섬유 소재에 관계된 거는 섬유 소재류에 해당하는 거는 영내 방적된 원사 사용을 의무화하는 기준의 원사 기준이 필요하고요. 제품류는 영내의 재편직 플러스 완성 공정 적용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기준과 적용 관리에서는 업계 활용 편의를 위해서 원산지는 3번 변경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 기준을 이제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랑 FTA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비관세 장벽입니다. 중국은 잠재력에 비해서 이런 행정 부분이라든가 제도, 규제 같은 것이 계획객정재정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잠재력 측면에서는 한 EU FTA만큼 중요하지만 시장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비관세 장벽은 FTA 이행 및 실효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 양업이 원산지 기준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중국과의 FTA 협상 시에
비관세 장벽 문제의 그 철저한 분석으로 해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피해 구제한 방안을 그 폭넓게 저희가 다뤄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그 대응 방안으로는 이 표에서 보시면 생산 능력하고 생산량에 있어서 그 한국과 중국과는 뭐 거의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피해 문제로는 FTA 체결 시 수익 급증을 해서 국내 산업에 그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양국 간의 그 교육 구조나 산업 경쟁력 기반,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그 고려할 경우에 수출 증대보다는 수입 증대 효과가 훨씬 클 걸로 전망이 돼서 저희가 기존 맺어온 그 한이유라든가 앞으로 앞두고 있는 그 한미 FTA하고는 전혀 그 반대의 그 입장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가 밑에서 표해 보시는 듯이 2002년도에 저희가 한 그 4억 불 정도의 그 무역 수지 흑자가 났는데 2010년도는 그거의 6배가 그 상회하는 그 26억 불 이상의 그 적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적자폭은 그 한중 FTA에서 점차 그 큰 폭으로 확대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중국이 지금 뭐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또 산업 구조 자체를 이런 제조업 중심의 이 저부가 가치보다는 그 고부가 가치 쪽으로 지금 전환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한중 그 섬유 교역에 있어서 저희가 수출하는 거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좀 그 고부 가치의 그 소재를 중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중국이 지금 최근에는 그 단순 그 봉제 의류 중심에서 섬유 원료 사 재직으로 그리고 다시 그 고부 가치를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 후가공이라든가 편집 분야로 그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그 정책 지원이 그 굉장히 그 많이 그 되고 있기 때문에 섬유 산업에서는 빠른 그 속도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그 특화 지수 밑에 표에서 보시듯이 그 특화 지수만 보더라도 중국의 각 그 스트림별 그 무역 특화 지수에 있어서도 점점 그 거리가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그 계속될 경우에 한미 그동안에 하는 한이유라든가 한미 효과 방가 및 국내 생산 기반 유지가 내지는 확대가 불가하고요. 기존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딴 산업하고는 이제 섬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FTA 그 협상을 하고 또 FTA 이후에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섬유 산업의 어떤 그런 그 수출 증대나 그 내수 기반 그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보였는데 그동안에 이 한이유나 한미 FTA 같은 경우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그 얀포드 뭐 파이버포드까지는 뭐 일부가 있지만은 주로 이제 얀포드를 중심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FTA 협상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얀포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부터 원사를 생산해서 최종 제품까지 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그런 시설 투자라든가 국내 그 스팀 간의 그 상호 이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좀 그 고조되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에서 그 한중 FTA가 이제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중국에서 적합품 자체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이 생산 시설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맺어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한이유나 한미 FTA에 대한 그 효과가 절대적으로 그 반감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호 방안으로 생각하는 거는 섬유 산업을 저희는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거의 농업에 준하는 그 민감 그 산업으로 한중 FTA에서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고 그 민감한 다수 그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양호 재해 및 그 장기 양호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한중 FTA 그 관점뿐에서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지 기타 결된 한미 한이유 FTA를 본 FTA에 대한 그 효과를 지금 저희가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한중 FTA가 급속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버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효과가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한 그 협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한인도하고 맺어 있는 그 세파라든가 중국, 칠레, 그리고 중국, 파키스탄 FTA에 대한 그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한인도나 중칠레, 중국, 뉴질랜드, 파키스탄의 그 민감 주체는 그 각각 거기에 그 맺어져 있는 좀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그 국가가 그 민감 주체가 되는데, 여기 보면 그 민감 분야 보호 방식 자체가 한인도 같은 경우는 양국에서 양어 제한하는 품목을 상당 부분 뒀고요. 중국, 칠레 같은 경우 칠레 입장에서는 10년 장기 철폐나 양어 제외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이제 중국 부분에 그 관세 할당을 중국도 이렇게 그 요구를 해서 FTA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키스탄에서 관세 인하폭이라든가 양어 제외 품목을 상당수 둬가지고 그 국내의 그 산업을 기반을 좀 구축을 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지금 FTA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그 한중 FTA에 대한 그 내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